안녕하세요. 이래기수 신산업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25호에 게재된 로봇으로 발레 파킹, 미쓰비시 중공업이 서비스를 자동화라는 내용으로 니케인 로보틱스 2호로 16에서 22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고객의 차를 시설 측이 맡아 고객을 대신하여 스태프가 주차 서비스를 하는 발레 파킹.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보급된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동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사업에 미쓰비시 중공그룹이 착수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기계장치 등을 개발하는 미쓰비시 중공 기계 시스템은 유럽에서 이 서비스를 전개하는 프랑스의 벤처기업 스탠리 로보틱스와 제휴하여 일본 시장에서 이 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미쓰비시 중공 기계 시스템은 대규모 빌딩용으로 기계식 주차장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데 요즘은 젊은 층의 자동차 구매 감소와 승차 공유 사업이 등장하면서 자동차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던 참에 스탠리 로보틱스를 만나게 되었고 스탠리 로보틱스가 전개하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주차 서비스의 기계식 주차장 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를 주차한다고는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운전석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스탠리 로보틱스의 로봇은 자동차 밑에서 4개의 타이어를 집어서 들어올리는 시스템으로 그 상태에서 주차장 안을 자율주행하며 주차를 하게 됩니다. 주차를 자동화할 수 있고 주차구역에서는 사람이 타고 내리지 못하도록 자동차 간 간격을 좁게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인정되어 스탠리 로보틱스의 서비스는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리옹 공항과 영국의 게트윅 공항에 채택되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그룹은 우선 상업시설에서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몇 년 후에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발레 파킹 서비스가 아직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미쓰비시 중공그룹은 주차장이 넓은 상업시설 등에서는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쇼핑객이 주차할 때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 헤매거나 쇼핑 후에는 무거운 짐을 멀리 있는 주차 공간까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시설 입구에서 자동차를 맡기고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상업시설의 매력이 높아지고 고객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넓은 주차장을 직접 걸을 필요가 없어지면 그만큼 쇼핑 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데 미쓰비시 중공그룹은 이러한 이점을 내세워 상업시설 운영회사 등에 이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이 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수송용으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는 제조 후에 업체의 공장 안이나 주변 부지, 선착장 등 넓은 장소에서 일시 보관하게 되므로 발레 파킹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주차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해서 주차하는데 로봇에게 주차를 시키게 되면 지금의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탠리 로보틱스도 코로나19 사태에서 공항 이용자가 줄면서 공항용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야 했기 때문에 자동차 수송용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로봇을 이용한 시스템은 입체적인 기계식 주차장이 평면으로 바뀐 이미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내부에서는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로봇이 차를 들어올려 운반하게 되므로 기계식 주차장처럼 복잡한 기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평면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으로 주차할 경우 단위 면적당 대수를 늘리기 위해 차간 간격을 좁혀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차할 경우는 타고 내릴 때 문을 열 공간을 좌우로 확보해야 하지만 로봇이 들어올리는 방식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안쪽에 주차된 차를 뺄 때는 앞에 있는 차를 버퍼 구역으로 한번 옮긴 후에 안쪽에 주차된 차를 빼냅니다. 평면 주차장에서는 차를 주차할 구역에 흰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로봇에 의한 주차에서는 이를 무시합니다. 다만 주차 금지 구역이 있는 주차장에서는 구역을 일체 무시하고 바싹 붙여서 주차하면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그룹은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 측과 협의한 후에 주차 금지 구역을 없애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스탠리 로보틱스의 로봇은 언덕길이나 요철이 있는 지면은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도 피해야 합니다. 상업시설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자동차를 맡기기 위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미쓰비시 중공그룹은 이 공간을 버스라고 부릅니다. 버스는 원래 선박 계류장이라는 의미로 물류 분야에서는 트럭에 화물을 적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자동차에 승하차하고 로봇에게 자동차를 맡기기 위한 공간으로 입고할 때와 출고할 때도 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동시에 복수의 차를 입출고할 수 있도록 버스는 여러 대분을 병렬로 설치했으며 로봇이 버스 안으로 자동차를 넣을 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스의 앞과 안쪽에는 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과 로봇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작업 중에는 두 개 중에 한쪽 게이트만 열리도록 했습니다. 입고할 때 고객은 버스에 들어가 전면 주차를 하고 출고할 때는 고객이 버스에서 나오기 쉽도록 로봇은 출구를 향해 주차합니다. 기계로 자동차를 운반한다고 하면 레커차처럼 견인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번 로봇은 견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동차 전체를 완전히 들어올려 운반하게 되는 이른바 소형 수송카 같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수송카와 동일한 구성으로 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번 로봇에서는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부분은 매우 얇게 만들었고 높이는 10cm 정도로 낮습니다. 거의 판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판자로 짐을 들어올려 운반하는 지게차와 같은 구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이 판자 모양의 부분을 자동차 밑으로 밀어 넣어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릴 때는 이 판자 모양에서 두 개의 금속봉이 뻗어나와 각각의 타이어를 전후 방향에서 끼우는데 사륜 모두 끼운 후에 짐바지 전체를 상승시킴으로써 타이어를 지면에서 들어 올려 운반 가능한 상태로 합니다. 운반할 때는 로봇과 자동차의 위치를 대략 맞춰둘 필요가 있습니다. 트레드 폭도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짐바지 부분의 후방에는 미국 멜로다인 라이더에 3D 라이더를 탑재해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밑에 판자를 밀어넣기 전에 우선은 자동차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트레드 폭을 계측한 후에 정가운데 밑으로 밀어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간 간격을 좁혀 주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길이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로봇은 사륜을 끼워서 들어올리기 때문에 휠 베이스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바디가 타이어 부분에서 앞뒤로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 이른바 오버행은 계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치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차종별 오버행 값을 이용하여 전후 방향으로도 좁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운반할 수 있는 차량에도 제약은 있는데 판자를 자동차 밑으로 밀어 넣거나 타이어를 끼우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지상고가 낮거나 타이어 지름이 작은 차량은 운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로봇은 이러한 사양을 스스로 계측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차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운반 가능 여부를 사람이 판정합니다. 이번 시스템에서는 오퍼레이터가 원격으로 전체를 감시하고 있으며 로봇이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퍼레이터가 로봇을 원격 조정하여 회피합니다. 로봇 본체나 짐바지에는 감시용 카메라가 여러 대 장착돼 있어 오퍼레이터는 그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조작합니다. 또한 자기 위치 추정은 짐바지 부분과는 별개로 로봇 본체 측에 탑재한 3D 라이더 및 RTK GPS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그룹은 스탠리 로보틱스로부터 이 로봇을 2대 구입하여 일본 국내 실제 상업시설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지바현에 있는 아울렛몰에서 종업원용 주차장 일부를 이용하여 종업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8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이용했고 자동차를 출고할 때는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고와 출고는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했으며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앱에서는 입고 작업이 붐비는지 여부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고 시간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이용할 경우 아침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입고나 출고가 집중될 수 있어 입출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버스는 8개 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설교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재현, 에너지 안보 및 탈탄소 전원 기대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